안녕하십니까? 우리에겐 잊힐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과거 기록 때문에 현실에서 괴롭힘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슬로건으로 디지털 장의사를 하고 있는 김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록. 과거의 기록을 방치하게 되면 그 다가오는 미래가 과거보다 못한 현실을 마주할 수가 있다. 저희가 생각하는 아주 큰 슬로건입니다. 이 부분도. 기록은 힘이 세다고들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기록을 통해 기억을 연장시키고 보존하고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면서 무제한 용량의 시대, 무한 검색이 가능한 시대, 반복 재생이 가능한 시대를 열어주었고, 덕분에 우리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치의 많은 데이터들을 축적하고 있고,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문명의 혜택을 누렸고, 지금까지 누렸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 이런 것들을 누리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기록 때문에, 이 기억 때문에 이 사는 게 지옥 같다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영상은 제가 일전에 찍은 유튜브 영상인데 삶이 지옥 같다는 그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시청을 같이 한번 해보시죠. 좀 저 좀 살려달라고 막 이런 전화가 한두 통이 아니라 달러이 없다고 이렇게. 2008년 4월 달에 토요일 날 일산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나만큼 이쁜 애가 어딨냐라고 이제 잘난 척을 좀 하는 그런 콘티였는데, 그거를 찍고 나서 이제 광고에 그 여자아이의 이름하고 학교까지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좀 안 좋게 그 또래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악성 댓글을 엄청나게 단 거예요. 돌 던져서 널 꼭 어떻게 할 거야, 뭐 네 학교에 6학년 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너를 꼭 괴롭힐 것이다, 막 악성 댓글, 정말 모멸적인 심한 말들을 그 아이가 그걸 읽은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 꼬마아이는 학교 가서 욕 먹을까봐, 단체로 누가 때릴까봐 이제 학교도 못 가고, 이 아이가 이제 그 병원을 가게 된 거예요. 병원을. 그 아이를 입장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이 대표님 이거 한번 삭제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한번 삭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뭐 네이버면 네이버, 다음이면 다음, 이런 곳에다가 저희가 그 양식에 맞게끔 삭제 요청을 했던 거죠. 오지랖에서 시작된 오지랖. 그 아이의 고통이 너무 저희한테도 이게 느껴지니까 그렇게 시작된 일이 200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게 시작이 된 케이스가 된 거죠. 2013년도에 연예인들의 악성 댓글, 기업의 그 부정 게시물, 허위 사실 유포 삭제한다고 이제 신문으로 이제 그 기사가 나갔어요. 나가고 나서 의뢰자들이 이제 오는데, 어떠한 의뢰자들이 저희 회사를 찾아왔냐면 그 성동영상이 유포돼서 30년간 고생을 했던 사람, 애 낳고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동영상이 이제 유포돼서 이 가정을 완전 풍비박산이 난 어떤 이런 여자분들, 엄마한테, 자기 아빠한테, 선생님한테,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이 그냥 혼자 쿵쿵 앓다가 저희 회사 전화 오는 애들. 청소년들은 전화를 하면 숨을 못 쉬어요. 말을 못하니까 전화를 끊어. 말을 하고 싶어도 이게 치밀어 올라오는 거야, 이게 울음이. 자기 삭제해달라고, 이거 진짜 학교도 못 가고 지금 집에도 못 들어가겠다고, 이거 좀 저 좀 살려달라고, 막 이런 전화가 한두 통이 아니라 매일 그런 전화가 2013년도에 오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전화를 하는 와중에 이 자살하는 애들이 너무나 많아요. 100명이 전화 오면 한 3명 내지 5명들은 자살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아이한테 보고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뭐 데이터들을 모니터링 한 걸 갖다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 통화가 안 되고 이제 부모님이 전화를 받는 케이스들이 있는 거예요, 종종. 그러면 우리 딸아이 어떻게 하시냐고, 회사에 전화가 와서 전화 드리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딸한테 앞으로 전화하지 말라고, 우리 딸아이 없다고 이렇게. 용돈 한 달에 5만 원 받으니까 10,000원씩 매달 내겠다고.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어떤 아이는 2년만 있으면 성인이 되니까 자기 알바를 해서 갚을 테니까 이거 좀 삭제 좀 해달라고 뭐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걸 어떻게 받겠어요. 그래서 청소년들 담당을 이제 두고 삭제 업무를 계속 해줬죠. 제가 뭐 사회적으로 뭔가 의식이 있어서 하는 행동이 아니고 이건 누구나 다 그런 청소년들에게 그런 전화를 받으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게. 예. 어떤 항공사에 취업을 한 20대 초반의 여자분이었는데 그 항공 이름 치면은 무슨 항공 누구누구 동영상 이제 막 취업해서 이제 교육받는 그 여자 이름이 같이 뜨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랑 건 상관이 없는데 그 영상을 얼굴을 자르고 몸을 편집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온라인에다가 어떤 사람이 악의적인 의도로 그걸 공개를 했던 거예요. 스튜어디스로 이제 그 취업해서 교육받고 있는데 회사 내에서 임원들이 난리 났다고 그래서 그거를 삭제를 한 3개월 정도 해드렸는데 그 항공사를 치게 되면은 직원의 이름이 안 나오게 되는 것까지 이제 해결을 해줬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일하면서 굉장히 뿌듯한 케이스인 거죠. 정치인들의 당사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평가 글들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의뢰를 안 받는 부분들이 있고 투자 회사에서 저희한테 그 의뢰를 했었어요.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그 대표는 구속이 됐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글이고 사실들이어서 저희가 삭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은 뭐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마다를 하죠. 이렇게. 저희 직업이 양날의 칼이에요. 양날의 칼. 뭐 신상을 털거나 뭘 찾거나 이런 게 저희가 찾는 일이 일이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시는 분이 나타나게 되면은 세상을 굉장히 어둡게 만들 수 있는 케이스가 너무나 많죠. 좀 더 좋은 세상, 긍정적인 세상을 만드는데 지금은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저희 회사 기사가 나가거나 제가 이제 뭐 기사가 나가면은 약성 댓글이 엄청 붙어요. 착전 일이다 보니까 욕도 좀 먹는 거죠. 저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걸 지우려고 애쓰고 그러지 않습니다. 네. 네. 잘 보셨나요? 음, 네. 그 이렇게 이제 기록 때문에 자기 자신의 데이터들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부분들이 최근에 좀 많이 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2013년부터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하고 나서 보니까 이런 삭제가 다급한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 가지고 저희가 이런 것들을 알렸어요. 상담을 한 번 받아보고 두 번 받아보고 10번 뭐 20번 받아보니까 그 사람들의 고통들이 너무나 처절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알렸어요. 우리나라 언론에 알리고 여러 가지 이 신문사 뉴스에 알려서 이런 것들을 저희 회사가 공론화시키는 데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뭐 프랑스나 이태리나 뭐 영국에서 저희 나라에 취재를 와 가지고 왜 이런 것들이 너희 나라만 문제가 있느냐라고 역으로 우리한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전 거기다 뭐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한테 당신네 나라도 똑같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다. 당신네 나라로 구글에서 검색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일반인들의 피해 사례들이 발생돼서 이 검색이 되는지 그걸 보면 아마 놀랄 것이다라고 해서 제가 검색을 해서 딱 보여주면은 뒤로 자빠지지 까무러쳐가지고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가서 그런 기사를 써서 이렇게 표현해주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언제 올렸는지 모르는 과거의 게시물, 과거에 찍었던 혹은 찍히는 줄조차 몰랐던 은밀한 기록들이 인터넷을 부유하다 어느 날 불쑥 얼굴을 들이밀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갑자기 마주한 기록들만으로도 정신이 혼미해질 텐데 누가 봤는지, 얼마만큼 봤는지, 언제까지, 어디까지 퍼질지 가늠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중 아마 90%는 인터넷 기록 따위 뭐 지우면 그만, 그깟 하나 기록 때문에 뭐 인생의 발목 잡힐 일이 뭐가 있겠나라고 하실 겁니다. 저를 오랫동안 지켜와 봤던 주변의 지인들도 90% 이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현실은 좀 다르다는 거. 이 피해자와 어떤 가해자와의 그 차이가
굉장히 가깝다라는 것들. 순식간에 자기는 일반으로 그냥 평상시 그냥 늘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일상적인 생활을 모든 걸 멈춰야 돼요. 만나던 사람도 다 끊어야 되고, 그리고 인제 가족들도 못 만나고 학교도 못 나가요. 이게 생활을 인간으로서의 삶을 못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희 회사의 SORM 저희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삭제 위주의 평판 관리 서비스. 그래서 평판 관리 서비스를 의뢰하러 오시는 고객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그깟 인터넷 기록 한 사람 인생, 뭐 벼랑 끝에 내몰고 뒤흔든 부분들,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이 있는데, 과거 학폭의 가해자였던 A 씨가 꿈에 그리던 삼성전자에 입사한 후에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사진과 글 때문에 입사 취소 통보를 받은 케이스. 그리고 취업 준비 기간 동안 일베에서 여성 및 취약층 혐오 발언으로 취업 스트레스를 풀었던 B 씨. 그래서 이런 상황에 이제 당했을 때 주변의 지인이나 주인이나 뭐 가까운 사람들이 늘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그러게 왜 그런 글을 올려? 어? 아니 그런 사진을 왜 찍어서 올리고 그래?"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한 본인도 막상 그런 상황이 닥치면 자기도 모르게 족적을 남기고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고 있다는 사실을 늘 아셔야 된다는 거. 제가 이 일을 한 지 이제 14년 정도가 됐는데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을 제가 만났겠습니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피해자와 그냥 일반인의 삶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 기록은 또 기억은 뭐 신이 인간에게 준 축복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형벌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인터넷에 게시물을 올릴 때는 늘 신중해야 하고, 올린 게시물들이 정보로서의 가치가 하락했을 때 스스로 그 게시물들을 삭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사용하는 게 올바른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되게 많다라는 것들. 뭐 우리가 휴대폰 처음 받았을 때 누구한테 교육받고 받았어요? 아니거든요. 그냥 부모도 인제 휴대폰을 처음에 개통했을 때 그냥 사용했듯이 우리도 그냥 휴대폰을 받고 그냥 처음부터 자기가 인제 써 왔던 거예요. 누구한테 배운 거 이런 것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뭐를 올려야 되고 뭐를 올리지 말아야 되고, 뭐가 도덕적이고 뭐가 윤리적인지 모르다가 갑자기 사건이 뻥 터졌을 때 모든 걸 '아차.' 싶은 순간이 딱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영을 하거나 운동 경기를 할 때 보통 준비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몸을 풀지 않고 물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심정지가 올 수도 있고 경련이 올 수도 있고 운이 좋아서 아무 일이 안 생길 수도 있지만, 아무튼 다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손쓸 도리가 없는 것처럼 디지털 윤리 교육을 받지 않고 네트워크를 사용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냥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들, 개인정보의 중요성, 게시물 작성 및 업로드를 할 때 얼마만큼의 책임감이 뒤따르는지 숙지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대상을 막론하고 남녀노소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이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 네 가지가 있어요. 그 네 가지가 뭐냐면은 어 첫 번째가 인터넷에 게시물을 올릴 때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 인터넷에 게시물, 이런 게시물들을 올릴 때는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은 일반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기자들 여러 사람들한테 모든 게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인제 내가 뭔가 게시물을 올렸을 때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없는지, 또 보는 이들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박탈감, 위화감을 줄 수 있는 것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인제 두 번째가 연애의 흔적을 남기지 말 것. 우리가 인제 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사랑은 보통 3년 정도 이렇게 해요. 그러나 이런 거를 남겨 놨을 때 자기 인생은 앞으로 50 년을 살고 70 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남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게 되고 사람들을 대인 관계를 못 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걸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인제 나중에 자신도 모르게 유포됐을 때
이제 남자분은 이 구치소에서 살아야 될 수도 있다는 걸 항상 명심을 해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가해자들의 요구에 순응하지 말 것. 그들은 그걸 통해서 삭제해 주는 것보다 그걸 통해서 계속 돈을 뜯어내고 그걸 약점을 이용해서 뭘 자꾸 뜯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욕구에 순응해 줄 필요가 절대 없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그런 사진들을 찍고 게시글을 뭐 쓴 이들에게도 뭐 잘못을 있는 네, 물론 그런 사진을 찍고 게시글을 쓴 이들에게도 잘못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이들이 문제입니다. 이건 엄연한 범죄이기 때문에 익명으로든 실명으로든 온라인 공간에서 제3자를 공격하나 하거나 악성 댓글을 달지 말아야 한다. 누구를 공격했을 때는 자기 자신이 언젠가 그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들. 익명이든 실명이든 간에 그럴 때는 가차없이 대처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 뭐 경찰서나 저희 같은 업체 전화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걸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들. 그 드라마 도깨비의 그 한 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망각은 신이 준 최고의 선물이라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언제 올렸는지 기억나지 않는, 누가 올렸는지 출처를 알 수 없는,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진위 여부를 알 수가 없는 과거의 기록을 끌어안고 고통스럽게 현재를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적당히 있고 잊히면서 사는 것이 모두의 정신 건강에 좋다라는 것. 신이 준 최고의 선물, 망각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적당히 기록을 필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